흡스. 김홍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요즘 이제 날씨가 어제는 좀 추워지긴 했는데 네네. 좀 갑자기 좀 풀리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놓치는 것 중에 있는 것 같아서 봄철의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 싶습니다. 봄철의 자외선이요. 네. 보통 자외선 하면 우리가 여름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여름이 거의 대부분 뭐 자외선이 워낙 강하다고 네네. 인식이 돼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되게 안 좋다, 피부가 상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되게 주의해야 되는 시기는 여름보다 네. 봄입니다. 봄이요. 네. 예전에 저도 봄에 체육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 행사를 하러 체육대회 진행하러 가면 밖에서 이제 봄 햇볕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얼굴이 너무 금세 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피부과 질환 중에서도 네. 이제 이런 자외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어. 질환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질환들도 여름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봄에 와요. 아하. 그 이유가 겨울철엔 우리가 옷을 이렇게 다 긴 팔에 계속 입고 두껍게 입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또 날씨가 풀리면서 옷이 얇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 자외선 양이 갑작스럽게 세지는 그 시기가 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4월 넘어갈 때 4월, 5월까지 자외선 양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날씨가 조금 아직은 덜 풀린 것 같으니까 네. 자외선이 좀 덜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나한테 느끼는 건 온도 때문에 실제로 좀 덜 오는 것 같잖아요. 네네. 하지만 훨씬 더 강한 자외선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냥 나가버리면 사실 더 많은 양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름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덥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외선이 세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라도 바르고 나가거든요. 선크림도 바르고 좀 그렇죠. 가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봄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봄보다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발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인가요? 그렇죠. 사실 사계절 다 바르긴 해야 돼요. 사계절 다요. 네, 근데 겨울에도요? 겨울에도 발라야죠. 어허. 겨울도 날씨가 춥다고 해서 자외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봄에는 실질적으로 그 자외선 양이 급증하니까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 노출돼요. 네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꼼꼼히 발랐지만 봄에는 대충 바르고 이런 느낌 때문에 봄에 오히려 더 잘 발라줘야지 이런 문제가 덜 생깁니다. 보통 이거 자외선에 대한 노출들이 오고 난 뒤에 얼룩도 지고 색소도 생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선크림 바르는 거를 더 잘 해주셔야죠. 그렇군요. 봄에도 물론 잘 발라야 되고 네. 일단 사계절은 다 잘 발라주는 게 피부에 좋다라는 네.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봄 자외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된 게 있어요. 네. 항상 보면 이제 SPF 아니면 PA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우리가 살 때 그냥 뭐 숫자만 보잖아요. 뭐 네. 50 써 맞아요. 있고 뭐 50, 뭐 30 뭐 이런 거 보는데 네. 이 SPF와 PA는 어떤 의미예요?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네네.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집 표면 땅에 떨어지는 자외선은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외선 A, UVA와 네. 자외선 B, UVB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A보다 B가 세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햇빛에 놀러 가면 우리 해수욕장 놀러 가면 타잖아요. 네. 벗겨지잖아요. 따갑잖아요. 이런 것들은 B 강한 자외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노출되면서 노화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네네. 약한 자외선 바로 UVA 자외선 A입니다. 아. 이 약한 자외선 UVA는요 예. 창을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 있어도 창문이 있으면 밖에 있는 자외선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네. UVB는 강한 자외선이지만 토가도가 좋지 않아서 네네. 창문이나 이런 것들 통과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긴 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UVA와 UVB 이 두 가지 자외선에 대한 종류를 각각 차단하는 지수가 네. 바로 PA는요. 네. UVA 약한 자외선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SPF는 UVB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수를 의미해요. 둘 다 높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높으면 좋죠. 근데 무조건 높다고만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사실 네. 너무 높으면 또 네. 이게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많이 안 바르잖아요.
옅게 바르죠. 근데 옅게 바르면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많이 발라야 된다. 네, 그래서 원래 많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음. 요즘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차라리 높은 걸 써서 네. 한 번에 좀 옅게 바르더라도 높게 음. 쓰면 좀 더 효과가 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네. 약간 높은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SPF에 그 25자가 있고 네, 50짜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이 25보다 2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수치로 보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25와 50은 2배니까 효과도 음. 2배일 거다. 네. 그러니까 SPF 100은 되게 강한 거니까 그러면 되게 효과가 더 좋을 있겠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네.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그 SPF 그 자외선 UVB를 차단하는 지수에 대한 시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햇빛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밖에 나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은 타는 시간이 15분이에요. 음. 그럼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타는 시간을 15분이라고 봤을 때 깃털을 SPF 1로 보면요. 네. SPF 10은요. 10자리를 바르면 150분. 그렇죠.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5를 발랐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 50을 발랐을 때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만큼의 시간 동안 발랐을 때 유지가 되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발라줘야 된다. 그런데 예. 여기서 하나. 아까 제가 많이 발라라고 했죠. 네네. 우리가 권장하는 양이 사실 우리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가득 채워서 발라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렇게 바르는 게 거의 힘들죠. 너무 번들거리고 너무 하얗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바른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또 이게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쓰게 해봤더니 네네. 얼마나 바르나 해봤더니 음. 4분의 1밖에 안 바르는 거예요. 아. 4분의 1밖에 안 바르니까 결국은 SPF가 쓰여져 있는 것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SPF를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내가 샀어요. 네네네. 그러면 100을 충분히 발랐을 땐 100 곱하기 15에 대한 효과, 분해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실제로 바르는 거는 그 4분의 1, 즉 SPF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짧은 시간을 따져서 그렇죠. 그 시간밖에 효과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선크림의 양은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센 걸 쓰면 좋은데 네네. 또 너무 높은 SPF 같은 제품들은 성분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알레르기나 자극이나 이런 위험도가 또 높아요. 어허. 그래서 보통 많이 권장하는 게 SPF 50짜리를 많이 권장하죠. 그렇죠. 저도 50짜리가 왠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상 SPF 50이 넘어가면 네. 60, 70을 표시하지 않고요. SPF 50 옆에 네. 플러스가 딱 적혀 있는 게 50 이상은 무조건 그렇게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플러스 그게 있군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살 때 그거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그러면 이제 높으면 다 좋은 차단제인 거죠? 수치가? 수치가 높으면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네. 걸 의미하고요. 아까 제가 A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네네. PA가 있거든요. PA. 그거는 보면 어떻게 적혔냐면 플러스 하나, 네. 플러스 둘, 플러스 셋. 셋, 플러스 넷까지 맞아요. 있어요. 봤어요. 예. 네, 그게 이제 A에 대한 차단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가 안 타려고 바르세요? 안 늙으려고 바르세요? 안 타려고. 보통 이제 안 타려고 바르는 건 여름에 네.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거는 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음. 방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노화를 억제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노화를 억제해주는 거는 UVA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PA 수치가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SPF도 높지만 PA를 옆에 있는 걸 꼭 보셔서 네. 그 수치가 함께 높아져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그럼요. 그런 상식과도 같은 거네요. 네. 요즘에는 왜 자외선 차단제에 무기자차, 유기자차 뭐 이런 표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뭐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선크림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이제 막을 쳐서 네. 아예 자외선을 피부 안에 못 닿게 만들어주는 요소. 네네. 그거는 이제 무기물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돌가루를 아주 가늘게 갈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무기자차라고 하고요. 네. 또는 물리적 차단제라고 하는데 이런 차단제는 실질적으로 장점은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반사를 시켜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반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네. 유기자차는 피부 안으로 일단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서 이런 자외선이 들어온 것들을 다시 네. 흡수를 시키거나 분해를 시켜주는 과정들이 네네.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백탁 현상이 심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네네. 피부에 자극을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유기자차는 상당히 발림성이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자극이나 더 민감해지게 만들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네. 요즘은 잘 모르면 보통 매장에 가셔가지고 이거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피부 타입에 맞게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위주로, 그다음에 피부가 건강하거나 특별히 어떤 걸 발라도 문제가 없는 분들은 유기자차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봄 자외선, 여름 자외선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외선 관리 차단을 잘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자외선 그 차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자면. 자외선 차단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써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양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때 가급적이 뭐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요즘 원칙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네.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SPF는 UVB 강한 자외선을 잡아주는 거다. 네. PA는 그다음 약한 자외선 UVA를 차단시켜주는 지수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햇빛을 보고 다니는 과정에서는 UVB도 중요하지만 UVA도 되게 중요하고 노화에는 A가 중요하기 때문에 SPF만큼 PA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니까 고르실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PA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2, 3, 4까지 있는데 네. 높은 걸 써주면 우리가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네. 부분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자외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아주 속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 SPF와 PA 이 수치가 뭐였을까라는 고민되셨던 분도 오늘 해결이 됐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